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자로 나온 왕수박 서른 의원의 발언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질타하는 과정 중에 최수근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갑자기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겁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많지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서른은 윤석열이 직권남용한 것이 분명하고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규정을 했고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한덕수 면전에서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히 윤석열의 탄핵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할 사유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서른이 대정부 질문 첫 주자로 나와서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했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렇게 대놓고 떠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으니 알아서 철저하게 잘 방어하라고 흘려주는 것인가는 모르겠으나 서른이 저런 말을 하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탄핵론이 부각이 되면 역풍이 불 것이다, 엄중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가장 먼저 내뱉을 것 같은 사람이 느닷없이 대정부 질문에서 탄핵이란 단어, 이거 왜 올렸을까요? 김용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안에는 서명이나 하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여튼 좀 많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이렇듯 서른의 탄핵 발언이 나오자 국힘당에서는 탄핵 발언 취소하세요, 탄핵이 뭐야, 탄핵이라니 등등 고성이 터져나왔고, 이후에 장동혁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조작과 선동 그 끝에는 늘 탄핵이 있다, 그것이 민주당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다라면서 서른 의원은 탄핵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라,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처지는 면하지 않겠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논평에서 서른을 걱정까지 해주는 뉘앙스입니다. 자, 수많은 국민이 참사를 당해도 그리고 재난을 당해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윤석열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어제 저녁에 8시 반까지 10시간 정도의 군 검찰단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과 관련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이날 박 대령의 진술까지 포함해서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는 박 대령을 응원하고 함께하기 위해 해병대 동기 등 일부 해병대 출신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한 차례 입장 표명만 했던 해병대 전우회가 2차 입장을 밝혔는데, 전우회는 자신보다 국가를, 해병대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이 싫다면 빨간 명찰을 떼어버리고 당장 팔강모를 벗어라, 이것이 지금까지 해병대가 존재해온 이유이자 해병대만이 가지고 있는 DNA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진실이 어떻든 말든 까라면 까야지 뭔 말이 많아,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100만 예비역들은 해병대 명예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해 주길 당부하며 무엇이 해병대를 위한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사려 있게 행동해 주기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기 드는 행동 등에 쓸데없이 나서지 말라라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전우가 최고 권력의 불의에 맞서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 해병대의 입장 발표가 수많은 해병 전우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그런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의 이전이 결정이 되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검토가 공식화된 가운데 예비역 해군 참모총장들이 오는 9일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한명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모임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막아내야지요. 그 어느 역대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흉악한 역사 왜곡과 역사 지우기, 독립영웅운동들의 청산 작업, 이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처럼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주도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교과서의 집필자이자 뉴라이트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종남 교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이 역시나 이 뉴라이트 집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칠파라고 불려지는 윤석열이 저들과 결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인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통일부 장관, 극우 성향의 유튜브로 잘 알려진 김용호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온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김용호 장관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와, 이것들 정말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이 나라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느껴지는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잠시 한번 보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들도 극우라는 소리는 싫은지 결코 극우는 또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장관과는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산 전체주의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장관님, 2017년 출범한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네. 장관께서 주도해서 만든 극우 보수단체입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근데 이 단체의 창립 선언문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장관님 기억나십니까?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문구를 한번 봐주십시오. PPT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쏟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장관님, 이 말 누가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단체 창립문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혹시 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용적 싱크로율이 사실상 100% 수준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자유회의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생각만 같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도 같습니다. 2017년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 함께했던 주요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주요 요직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총 부총재, 박문진 이사, 대통령실 비서관 등 어림잡아 대충 본 것만 해도 11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이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 이론적 토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한국자유회의에 당시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은 개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자유회의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그것을 제공했다. 이렇게 저는 좋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부인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통령께서 극우 보수단체에 경도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의 주장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극우 보수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즉 평범한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게 문제입니다. PPT 봐주시면요. 일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장 장관님 기억하시죠? 근데 방금 의원님께서 인용한 그 부분은 거두절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PPT 띄워주시면 거두절무된 부분이 없고요. 정확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은 아직도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국민 주권론에 관한 상당히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자,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에게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이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무슨 문제 제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 주권론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죠. 자,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하는 것은 1조 2항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국민 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잘 보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적인 국민 주권론이 하나가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 주권론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학문적으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청문회장에서 당시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생각이 철진한 뉴라이트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싱크로율 100%라는 사실은 너무나 걱정스럽고요. 지금 장관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야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입니다. 그게 바로 뉴라이트인 겁니다. 장관께서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이나 한국자유회의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거구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북한 현실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북한의 전체주의에 비해 본다고 한다면 대단히 진보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자유에 참여한 지식인들을 의원님께서 전부 다 거구다. 그거는 그 지식인들뿐만이 아니고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근데 의원님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죠? 예. 예. 장관님, 네. 제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대다수 장관님의 국민이 그렇게 답변을 생각한다는 듣는 거죠? 것만 보더라도요.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한국 자유회의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것을 무슨 감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의원님이 마음대로 그걸 한 정치인이 그런 지식인들을 갖다가 뭐 그거다 이렇게 단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장관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던지는 대정부 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